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군사 행동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페이지에 이어 또 다른 반이민 후속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한 체류 신분 변경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식당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를 둘러싸고 2차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를 통과시킨 지 사흘 만에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갔고 사거리는 3,7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방향만 조정하면 언제든지 미국 영토인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6시 57분에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고도 770km, 비행거리는 3,70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자국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달 29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 1000km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합참은 사거리와 고도 등을 종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급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결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약 3,400km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실제 괌 사격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발하는 동시에 도발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미국인들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군사 행동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6일에서 10일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성인 남녀 1,022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 경제적 해법 실패 시 북한의 군사 행동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39%에 그쳤고 무응답층은 4%였습니다.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탈퇴해 본격적인 핵 개발을 선언한 지난 2003년 갤럽이 한 동일한 내용의 조사에서 군사 행동의 반대가 48%로 찬성 47%를 조금 웃돌았던 것에 비해 군사행동을 선호하는 의견이 10년 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82%가 군사행동에 찬성하고 16%만이 반대 의견에 피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가 61%로 찬성 37%를 압도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50%가 그렇다, 45%가 그렇지 않다로 답했습니다. 이는 2003년 당시 대다수인 72%의 응답자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고 본 것에 비하면 비관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로 풀이됩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현실성 없다는 생각입니다. 조사 대상의 38%만이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페이지에 이어 또 다른 반이민 후속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45만 명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시 체류 신분 해당자의 연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으로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임시 체류 신분 연장을 중단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 체류 신분은 내전이나 인종 갈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게 잠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임시 보호 신분
기준 연장이 중단되면 최소한 45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임시보호 신분은 특정 조건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다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순차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임시 체류 신분자들에 대해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엘살바도르 26만 명, 온두라스 8만 6천 명, 아이티 5만 8천 명, 니카라과 5천 명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발표됐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취업비자 배우자 노동 허가증 발급안도 사실상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흔히 학생 비자를 취업 비자로 바꾸거나 관광 비자를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결혼을 통한 신분 변경 등이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국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은 행위라는 지침에 의하면 관광이나 학생 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학생 비자를 취업 비자로 변경하거나 시민권자의 결혼 등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돼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입국 후 30일 이내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인 이민 사기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시키고 추방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 행위로 간주, 일단 의심하며 증거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국무부의 새로운 지침은 이 30일과 60일을 90일로 늘리면서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자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같은 비자 면제국 출신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광 비자에서 신분 변경을 하고 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보통 최소 3년 정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무비자 입국도 불가능합니다. 미국 내 전체 한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도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연방센서스국이 공개한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를 살펴보면 2016년 미국 내 한인은 총 181만 6,597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도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 인구는 2015년 10만 9,258명에서 2016년 10만 581명으로 무려 8,677명이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 역시 14만 5,335명으로 나타나 2015년보다 6.4% 만 명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가구당 중간소득은 6만 5,186달러로 조사돼 전년도 6만 3,687달러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중간소득 5만 7,617달러보다 13% 높은 것이지만 아시안 평균 8만 720달러보다는 28.6%나 낮았습니다. 아시안 중에는 필리핀계의 중간소득이 가장 높았고 다음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그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한인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전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뉴욕주는 6만 7,036달러, 뉴저지는 8만 4,435달러로 나타났으며 한인들의 교육 수준은 다른 아시아계 전체 평균보다 고학력자가 많았습니다. 뉴저지 식당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를 둘러싸고 2차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원고 측은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뉴욕시 식당행동연합과 스티로폼 제조업체 및 재활용업체들은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스티로폼 사용 금지 규정 시행 불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스티로폼 재활용은 가능하며 시정부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의 스티로폼 사용 금지 규정은 2013년 처음 제기됐으나 지난 2015년 시행 직전 패소하면서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와 위생국은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안 되고 쉽게 부서져 수질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올해 다시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안을 재추진했습니다. 식당연합과 컨테이너 회사 등은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가 아닌 재활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조례는 스몰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합니다. 14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총면적 2만 5천 스퀘어피트를 넘는 대형 빌딩에 탄소 감축 의무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용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건물주들은 2030년까지 각 건물마다 설정된 화석연료 사용량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 보일러와 난방기, 지붕, 창문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은 시정부가 청정에너지 재산세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주들이 에너지 효용성 개선비 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1억 달러를 프로그램에 투입합니다. 예를 들어 브롱스에서 54개 유닛 아파트에 대한 보일러 대체 등 에너지 효용성 개선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청정에너지 재산세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연간 8,000달러 대출 상환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에는 2030년부터 범칙금이 부과되고 각종 개보수 허가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뉴저지 트랜짓 패스켓밸리 열차 노선 운행이 중단됩니다. 약 한 달 반 선로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오후 시간과 주말 운행에 불편이 따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10월 28일까지 뉴저지 트랜짓 패스켓밸리 열차 노선의 신호체계 정비와 선로 보수 공사 등이 진행됩니다. 공사로 인해 주중에는 정오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주말에는 모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카커스와 호버큰 구간의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공사로 인해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열차 운행 중단 시간과 구간에 버스를 대체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뉴욕주 스프링밸리와 나누의 펄리버 등에서 메트로널스 허드슨 노선을 이용하는 월 정기권 승객들은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주말 동안에는 해당 노선의 뉴저지 트랜짓 대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공사로 인해 변경되는 노선의 열차 및 버스 운행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런치 쉐임, 급식비를 안 내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학교에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오늘 주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가정 형편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측이 모욕감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런치 쉐이밍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형편상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은 당국이 운영하는 무료 런치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정규 급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은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편 뉴멕시코주와 오리건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런치 쉐이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마리화나 비즈니스와 관련한 대규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마리화나 박람회 주관사인 캐너비스 민스 비즈니스는 LA 다운타운에서 제4회 캐너비스 월드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하고 마리화나에 대한 제조 방법과 비즈니스 세금 보고 방법 등 마리화나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Well, the main purpose of our show has always been to bring people together in this industry. A lot of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industry, want to know more about it because they may want to change their career. They may want to start a new business in this industry and take advantage of this green rush that we hear of as the cannabis plant becomes legal throughout the country. It's creating all kinds of opportunities for people.
특히 250여 개의 마리화나 사업체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마리화나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내일까지 다운타운 LA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0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2019 회계년도 추첨 영주권을 접수합니다. 추첨 영주권은 최근 5년간 미국 이민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19개 국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나 일본 등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자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13일 오후 뉴저지 뉴아크 국제공항 터미널 C 2층에 수상한 물체가 있다는 신고로 공항이 폐쇄되고 공항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출동해 쓰레기통 옆에 있던 수상한 물체를 조사한 결과 폭발물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수상한 물체는 압력밥솥이었습니다. 14일 브루클린 미술관 부관장이자 수석 큐레이터로 제니퍼 지 씨가 임명됐습니다. 지 부관장은 의사 지용만 씨와 아일랜드계 메리 엘리자베스 클락 씨 사이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로마 미술로 석사, 뉴욕 대학교에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 부관장은 미술관 내 18명의 큐레이터들의 프로젝트와 전시 전략 구상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뉴 패밀리 재단이 제23회 설봉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10개 주에 있는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으로 전학년 평점이 3.5 이상인 풀타임 학생입니다. 이 중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10월 14일까지 신청서와 재학 성적증명서, 추천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흐리는 날씨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